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약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제팀장 그리고 직위로는 부장인데요. 임형미입니다. 아마 그 병원에 약사가 있는지 학생들로서는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안전하게 약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 전 과정, 그러니까 처방에 대한 감사, 그리고 조제, 그리고 또 환자분에게 투약하는 부분까지 전체의 그 상황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그다음 잘 투약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 병원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약품에 대한 그 관리 부분에 약사의 역할이 크게 있습니다. 우리가 병동에도 약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외래나 또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약들의 관리 그리고 또 정책 부분에서 약사들이 관여하여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 약사를 하기 위한 그 준비가 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그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시험을 응시해서 그래서 전문 약사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 한국병원약사회에서 하는 것은 민간이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문 약사를 따도 당당한 그런 어떤 보상 대우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문 약사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 전문 약사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 민간 한국병원약사회와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돼 있는 약사님들이 병원 내에서 우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해요. 이것도 가능해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퇴근도 제대로 못하고 휴가도 제대로 못 써가면서 많은 활동을 했었어요. 국가 전문 약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종양도 있겠고 그다음에 장기 이식 양료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 지금 이제 감염에 관해서 항생제가 남용되고 있고 그걸로 인한 그런 이제 슈퍼박테리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감염 양료에 대한 그런 그 항생제 사용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또 이제 다제약물 그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65세의 어르신들이 사실 병원을 한 군데만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두세 군데를 다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약이 중복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을 또 막기 위한 약을 복용하시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우리 의료보험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단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약물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해보자라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양료 전문 약사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고령화 사회에서는 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에 심장 질환이 좀 많이 있기도 한데 심혈관 양료 전문 약사는 심장 질환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중환자 양료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환자 양료 전문 약사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NST 저희 그 정맥 영양 양료 전문 약사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약사들이 이제 그 전문 직능을 발휘하면서 정말 약사가 꼭 필요하네.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도 그런 전문 약사가 많이 배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수가 창출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그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육아 때문에 잠깐 병원을 그만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그만뒀는데 그만둔 시기 동안에 사실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좀 특성상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 다음에 사람과 함께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약국을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부분하고 달라서 다시 이제
병원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4년제 이후에 했던 공부들이 약간 실제로 병원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에 좀 부족한 점을 느껴서 그래서 좀 늦었지만 임상약학대학원에 지원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그 상황에 맞춰서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처음 입사할 때랑 지금 입사하는 약사들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절충안을 갖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워라밸 부분에 있어서 병원 약사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약간은 좀 그런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배들이 실험반을 소개하실 때 그때 이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란 문구 하나로 끌렸던 실험반이 있어요. 그 실험반이 지금은 약품 물리반이 된 무기제약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에 들어가서 나클 가요제라고 NaCl 가요제와 그다음 문학의 밤, 그러니까 약학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사실 그 시기에 참 즐거움이 많이 기억되고, 그때 같이 다녔던 선배들도 참 즐거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험을 하면서 이제 그 선배들 도우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즐겁게 지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지금 약학대학에서 나는 약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어떤 진로를 아마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병원 약사라 병원 약사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각 분야에서 정말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나는 처음부터 병원 약사야, 나는 처음부터 개국 약사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그런데 나는 이걸 좀 더 해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어떤 선배님한테 들었던 얘기지만, 초반에는 여기저기 내가 원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나는 병원이 맞구나 하고 생각될 때 들어와서 오랫동안 근무를 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